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서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각의 구성 물질 중에서 규산형 광물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 화합물을 들어가기 전에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작은 부품으로 완성하는 커다란 완성품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A라고 하는 굉장히 조그마한 단위체와 B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단위체가 있어요. 얘네들이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결합을 형성해서 이렇게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화합물들이 굉장히 길게 연결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연결이 되어서 거대한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생명체에 존재하고 있는 탄소화합물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탄소화합물의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탄소 화합물들입니다. 먼저 탄수화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지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요,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궁금하다 하면 생명과학 2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물질들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과 그리고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에 대한 내용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구체적인 물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탄소 화합물의 구조를 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탄소든 규소든 얘네들은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몇 개라고 얘기를 했었죠. 4개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 안 나면 C의 8은 몇 개? 4개. C8 4개.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에도 4개의 팔을 가지고 있어서요. 4개의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탄소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으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쭉 일렬로 연결되어서 마치 사슬처럼 보이게 되는 사슬 모양 구조를 형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의 구조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리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쭉 연결이 되다가 중간에 이렇게 분지가 되어서 마치 가지처럼 나와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탄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사슬 모양, 고리 모양, 가지 모양 3가지 방식의 결합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규산형 광물이 뭐 판상구조 뭐 이런 것들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탄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형성해서 특이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탄소 화합물, 고분자 화합물 첫 번째로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일단 구성 원소부터 한번 볼게요.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고분자 화합물은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탄소. 당연히 탄소겠죠. 탄소 화합물이니까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황 이러한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촌스럽다 이렇게 외워줄 수가 있겠죠. 좀 더 쉽게. 그리고 기본 단위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체들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 단위체는 어떤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냐?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겠죠. 그럼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우리 생명체 내에서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총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아미노산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고분자 화합물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요 결합의 명칭이 중요한데 요 결합을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것이 아미노산을 연결해주는 결합이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우리 생체 내에는 몇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고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아미노산들이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져요. 즉 아미노산의 종류 그리고 배열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인 단백질의 구조 그리고 기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죠. 아미노산이 20종류라고 했으니까 1번 아미노산 옆에 2번, 3번, 5번, 그리고 7번 이런 식으로 5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요 단백질이 하트 모양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죠. 3번, 7번, 17번, 20번 그리고 3번, 7번, 17번, 20번 그러니까 4개만 참여를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세모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즉 아미노산들이 어떤 아미노산이 사용이 되느냐 그 아미노산의 종류 그리고 배열 순서 1, 2, 3, 4, 5, 7 3, 7, 17, 20 배열 순서에 따라서요 만들어지는 그 단백질의 종류가 다릅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그 구조가 다르게 되면 이 하트라고 하는 단백질이 사용되는 기능도 다를 수 있고요. 이 세모라는 단백질이 사용되는 기능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즉 단백질의 종류 어떤 단백질을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유전질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요. 이 아미노산이 원래 1, 2, 3, 4 이렇게 배열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3번 아미노산이 예를 들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7번으로 교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치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돌연변이 그리고 유전 질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짓는 거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다면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이라는 애는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한 70%는 뭘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물이었죠, 물. 그 물을 빼고 그러니까 생명체를 이제 탈수를 시키는 거야. 우리 몸에 있는 물을 쫙 빼. 그러면 제일 많이 남는 게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만큼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생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구조 단백질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 단백질의 대표적인 예, 우리 피부 한번 만져보게 되면 탄력이 떨어졌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콜라겐 단백질 이런 거 들어봤죠. 그리고 머리카락, 엘라스틴 이런 거 다 들어봤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샴푸 광고에 나오는 그 단백질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그런 생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효소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뒤에서 또 나와요. 효소가 뭐냐면 생체 촉매예요. 우리 생명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4글자로 줄여서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물질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게끔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인데 그 효소가 바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처럼 어떤 생리 기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런 항체라는 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도 바로 이 단백질이거든요. 항체가 뭐냐?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이제 담당해주는 면역 기능을 담당해주는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생체 내에서 어떤 물질들이 운반이 될 때
운반체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 쓰진 못했지만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중에 두 번째인 핵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핵산 옆에는 선생님이 영어로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왜 굳이 영어로 썼냐면요, 이따가 이 뉴클레익 애시드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핵산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고분자 화합물인데, 이 핵산이라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도 우리가 아까 단백질처럼 살펴보자면 역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 포함될까요? 그렇죠, 탄소. 그리고 수소, 산소, 질소, 이번에 인이라고 하는 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촌피. 그래서 핵산은 촌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처럼 얘도 기본 구성 단위체가 있겠죠? 기본 단위체. 핵산도 탄소화합물,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체가 있을 거예요. 이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요,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여러분 한 번씩 말해보세요. 뉴클레오타이드. 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 기본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선생님과 그림을 그려보자면, 가운데 지금 오각형을 그렸죠. 이 오각형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당이에요, 당. 여러분들 당 들어봤죠? 포도당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포도당도 이 당의 한 종류예요. 이제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 단위를 이제 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당인데 오각형 당이에요. 즉 5개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당, 오탄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리보오스나 디옥시리보오스가 대표적인 오탄당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사용되는 당의 이름이 리보스라고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디옥시리보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스를 사용하느냐, 디옥시리보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핵산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 옆에는 뭐가 있냐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인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당이 인산기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옆에 염기라고 하는 질소 화합물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염기의 종류가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이렇게 5종류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데닌을 가질 수도 있고, 티민을 가질 수도 있고, 구아닌을 가질 수도 있고, 사이토신을 가질 수도 있고,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이제 구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뉴클레오타이드는 당, 인산, 염기가 각각 하나씩 결합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해서 1대1대1로 결합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까지 봤고요.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핵산이라고 하는 고분자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생체 내에서 사용되는 핵산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DNA라고 하는 핵산과 RNA라고 하는 핵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DNA와 RNA를 비교하는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DNA와 RNA를 비교하는 표인데요. 그래서 뭐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냐면, DNA 같은 경우 왜 DNA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아까 핵산을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얘기했잖아요. 뉴클레익 애시드. 뉴클레익의 N자, 그리고 애시드의 A자를 따서 N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핵산. 근데 그 앞에 D가 붙느냐, R이 붙느냐는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 이 기본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당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DNA가 사용을 하는 당의 이름은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사용해요. 아까 당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5개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당. 그 당이 DNA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사용을 하고, RNA는 그냥 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옥시리보스의 앞글자가 요게 D겠지, D. 그리고 리보스의 앞글자 요게 R이겠죠.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이 애시드다 라고 해서 DNA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보스 당을 가지고 있는 뉴클레이क 애시드다라고 해서 RNA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영어로 한번 써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가지고 있는 염기의 종류도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염기 종류 뭐뭐뭐뭐 있다 그랬었죠? 염기의 종류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DNA가 사용하는 염기는 4종류의 염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총 4종류의 염기를 사용을 하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을 사용해요. 그래서 AGC,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DNA와 RNA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염기인 반면에 DNA는 티민이라고 하는 염기를 사용을 하고 RNA는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당과 염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인산은 DNA와 RNA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구조가 완전 다르죠. 구조는 이제 그림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DNA거든요. 이중나선 구조죠. 자, 지금 이 길다란 줄이 지금 2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DNA는 우리는 이중나선이다. 이중나선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RNA는 한 줄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단일 가닥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중나선 구조다라는 얘기는 2줄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지금 요거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였던 거예요. 인산기랑 당이랑 염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요 구조가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고 그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한 줄짜리의 가닥을 만들게 되는데 그 한 줄짜리의 가닥을 이제 우리 RN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DNA 같은 경우에는 이 가닥들이 2줄이 결합이 된다라는 건데요. 결합이 될 때 가운데에 있는 요 부분들이 바로 염기거든요. 염기. 우리 염기 종류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항상 염기들은 짝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꿍이 있다라는 건 얘는 얘랑만 결합하고 얘는 얘랑만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파란 색깔은 아데닌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보라 색깔은 구아닌, 그리고 얘는 사이토신, 얘는 티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파란 색깔 옆에는 항상 요 초록 색깔이 나와 있는 거 보여요. 그쵸? 항상 A는 누구랑만? T랑만. 그리고 좀 더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얘는 지금 사이토신이네요. 사이토신은 누구랑 결합했어요? 지금 구아닌이랑 결합을 했고요. 그쵸? 여기 구아닌 옆에 사이토신. 얘는 티민 옆에 아데닌. 항상 누구는 누구랑만 결합을 하냐면 아데닌은 티민이랑만 결합을 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만 결합을 합니다. 항상 짝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짝꿍이 정해져 있어서 이런 결합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DNA는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중나선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고 RNA 같은 경우에는 단일 가닥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단일 가닥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중나선인 DNA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이중나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는 염기들끼리 쌍을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그 염기쌍은 항상 결합하는 놈들끼리만 결합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아데닌은 누구랑만 결합한다? 티민이랑만 결합을 하고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이랑만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아톰 귀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아톰 아시죠? 아톰. 옛날 그 만화에 나오는 아톰 그리고 귀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A는 T랑만 G는 C랑만 연결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DNA는 2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중나선으로 예쁘게 꼬여 있죠. 훨씬 더 RNA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이중나선 구조인 얘가 안정성이 더 높고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 정보를 안정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RNA는 한 줄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DNA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핵산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